안녕하세요. 엄민호 목사입니다. 미국 대선은 끝났지만 예상한 대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미국 대선이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가게 될지 한번 좀 간단하게 좀 나누고 거기에서 좀 기도의 방향들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개표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대도시 위주로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대도시에서는 항상 우세하니까 조 바이든이 앞서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중부와 남부에서 개표가 진행되면서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추격을 하게 됐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늦은 그 저녁부터 주요 경합주들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조 바이든을 훨씬 안정적으로 조 바이든보다 앞서면서 이제 새벽 시간에 사실상 개표가 90%에서 95% 이상 끝난 상황에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를 선언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것까지 보고 제가 이제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상황이 완전히 또 역전이 됐더라고요. 또 정체불명의 그 우편 투표들이 이른 아침에 다시 또 들어오면서 그것들을 개표해 봤더니 대부분이 조 바이든에게 이렇게 몰표가 되는 그러한 이제 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시건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량의 우편 투표가 늦은 시간에 들어와서 개표를 해봤더니 바이든이 14만 표를 득표하는 동안에 도널드 트럼프는 300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상 완전한 그 부정선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도널드 트럼프가 앞서고 있었던 주요 경합주들이 상황이 역전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널드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 법률팀이 이제 연방 그 대법원에 소송을 이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개표를 이제 중단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는 재검표를 또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지금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빠른 시일 내에 그 이제 미국의 대통령 그 선출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좀 지켜보면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미 이런 부정선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 놀라운 게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그다음에 조기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부정 그 선거에 대한 정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지난 4.15 총선 때는 명백한 부정선거들이 다 이제 그 정황이 다 잡혔습니다. 자, 어쨌든, 이 미국에도 이러한 부정선거들이 대통령 선거 때 이렇게 있게 됐는데, 그 자체가 어떤 분들에게는 충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한국은 그렇다 치지만 어떻게 미국까지 이런 부정선거가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미국도 오래 전부터 중국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 손을 뻗으면서 굉장히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미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중국을 털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중국으로서는 어떻게든 도널드 트럼프를 재선되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주 대놓고 이런 이제 부정선거를 민주당과 같이 연합해서 이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태로 이제 흘러가게 되면은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데, 연방 대법원에서의 판결은 연방 대법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상태가 조 바이든도 그렇고 도널드 트럼프도 그렇고 270표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270표 이상을 얻고, 그리고 조 바이든이 어떤 소송을 걸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연방 대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면서 모든 소송을 기각해주는 그런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둘 다 270표를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는 각 주에게 이제 요청을 해서 12월 14일까지 이제 선거인단을 연방 정부로 보내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더라도 주 정부에서 이 선거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선거인단을 보내지 못하면 연방 대법원에서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없는 표를 연방 대법원에서 만들어서 누구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연방 대법원에서는 어떠한 판결을 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월 달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연방 하원에서 투표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연방 대법원이 아니라 연방 하원에서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 대통령 그 선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방 하원에서 대통령 선출을 할 때 지금 현재 민주당이 다수죠. 그러면 민주당이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연방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할 때 그 방식이 각 그 의원들이 투표를 해서 다득표 한 쪽에 사람이 승리하는 뭐 그런 방식이 아니라 각 주마다 한 표씩을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연방 하원 의원이 거의 대부분 민주당입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한 표를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 수가 아무리 많아도 각 주마다 한 표씩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텍사스는 공화당이 많으니까 그러면 공화당이 한 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그 연방 하원 의원들 가운데 공화당이 많으냐 아니면 민주당이 많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 주에 공화당이 많은가 아니면 민주당이 많은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공화당이 26개 주로 장악을 하고 있고 민주당이 23개 주입니다. 그리고 한 개 주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동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연방 하원에서 대통령 선출을 한다고 하면은 공화당이 26표 그리고 민주당이 23표를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할 때 공화당의 그 이제 대통령이 선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연방 하원에서 투표를 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연방 대법원에서 특별히 판결을 하는 것은 지금의 이 소송에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진행이 되어질지는 모르지만 270표를 얻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연방 하원으로 최종 그 결정이 돼서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월 4일 이후로까지 결정이 안 되면 연방 하원에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1월 20일에는 이제 대통령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에 1월 20일에는 누군가가 올라가도 어떤 대통령이 선출되는 일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지금 개표가 중단된 상태인데 뭐 기도하셨던 분들 뭐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좀 기도의 끈을 붙잡고 계속해서 좀 기도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개인적으로도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재선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바른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미국의 모든 거짓된 일들이 다 드러나고, 그리고 정말 진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미국 땅 위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미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또 하나님이 정한 사람을 또 세워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그날까지 이 미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지만 미국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고 열방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미국의 이 대통령 선거가 이제 마무리 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조 바이든이 자기 마음에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그 인터뷰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We have put together, I think, the most extensive and inclusive voter fraud organization in the history of American politics.